명단을 받아봤어요. 보통 이제 시민들이 많긴 많네요, 진짜. 이분들이 이제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일부분 권역별로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서부는 18%, 도시주택 분야의 18%, 환경안전 분야의 18%, 문화복지교육의 12%, 송출이 도시주택 분야의 29%, 환경안전의 23%, 문화복지교육의 29%, 나머지는 다 남부지어요? 예.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건 뭐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다요? 예. 저희가 한 달 동안 공개 모집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공개 모집했어요? 저희가 인터넷도 하고요. 현수막을 각 요소적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근데 안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시에서 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 다 자의적으로 예. 오셨다? 예. 공공조형물 중에 지난번 진인가요? 예. 거기에 조형물 있죠? 예. 우리가 예술성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보니까 아 저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그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설계는 저희가 전국을 해서 입찰 공고 내서 그래서 그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가 한 4천 원, 그래 시공비라 해서 시공비가 1억 3,500원. 우리 저 과장님 볼 때는 그거 어떻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다 아니 뭐 그저 그렇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그 셋 중에 한번 택해보세요. 아 왜 뭐 답을 못해요? 네. 저도 좀 봤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그 자체로 봐서는 그 세월호 그게 없었으면은 그래도 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세월호라는 그 사건이 전 시민들한테 이 머리에 입력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연상을 시키게. 아니 그래서 예. 국장님 보기에는 아까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아주 잘했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 중에 그냥 중간입니다. 이래는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만든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했으니까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판단을 이제 제3자들이 할 때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이 중앙 부서에도 우리 과장님도 선뜻 대답 못하는 거 보고 우리 국장님도 뭐 중간 점수 주는 거면 네. 그때 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간상 이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럴 때 이 조형물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들진 않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게 이런 조형물을 만들 때는 그래도 향후에 이게 오래도록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정말 이걸 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정말 최상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해도 문제제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쪽에 이걸 자주 보는 분들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을 좀 하겠는데 그 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작품을 선정하는 평가위원을 또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가위원이 다른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개 작품이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안성아이 씨, 네. 우리 평택 안성아이 씨에 이렇게 평택으로 진입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평택에 대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인지를 모르겠다. 어디서 저런 걸 해놨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당시에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다시 나중에 약간 추상에서 그냥 구상 쪽으로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사실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또 저 오산하고 우리 진이 들어오는 진입로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왜 자꾸만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 시민들은 이렇게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사실적인 조형물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걸 갖다 해놨을 적에는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빨리 와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이면서도 미적으로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글로 자주 다니는데 저 한 번도 눈에 띄어서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그런 거 해놓으면 안 하죠. 네, 이상입니다. 예. 지방세 체납은 뭐 매번 얘기하니까 그렇고 지방세를 이제 내는데 이제 더 내가지고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과원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송에 관여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정 청구해가지고 저희한테 반환 요구가 들어온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세무조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추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가가 잘못됐죠. 그 돌려주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과원합이요? 네. 과원합은 행정사무감투자로 해서 저희가 뽑아드렸는데, 지금 과원합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총 128억입니다. 128억. 네. 128억을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128억 중에 이게 전체 다 돌려줘요? 아니, 안 일단 돌려주는 미유환부된 것이 한 1억 1,400만 원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소액이나 아직 계좌를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방어하고 아니 돈 받을 때는 다 확인해서 받고서 줄 때는 확인 안 된 경우가 또 뭐예요? 왜냐면 이제 이중납부 이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요. 납세자가 고지서를 끊고 또 이제 부부 간에도 양쪽으로 또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저희가 소액금 같은 것도 사실상 은행권에다가 계좌조회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차수서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8천은 어떻게 해요? 이거 5년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세입 일단 계좌에다가 잡수 처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을 예, 세입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시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왜 가져?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줘야지. 지방세법에 5년 이제 5년 그래, 내에 맞는데 이제 그만큼 5년 내에 네. 돌려줄 수 네.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노력을 저희가 그래서 환급 1년에 한 2번씩 요 대상자에 대해서 은행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권이나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지 같은 거 확인을 해서 최대한 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납은 뭐 특혜 받으려고 하면서 돌려줄 거는 정말 제대로 이게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요것도 평가해서 찾아서 줘야 돼. 네, 도 평가에 들어가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뭐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 1억 1,400 정도 항상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그렇죠. 네.
분야관과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고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평택박물관,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이게 지금 동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이죠. 예, 여기는 리노베이션이 되고요. 이쪽 작가들 저희가 공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이게 이 기재부나 문체부에서는 결정이 끝났어요. 1월달 정도 제가 저번 달에 그 문체부랑 기재부 또 KDI를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1월달경에 내년 정도 이 예산은 이제 국비를 요청하지만 이제 기지 주변 사업으로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거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위치 때문에.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참고로 저희 24일 날 저희가 보고회를 마지막 최종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악 보존에서는 좀 반대를 이제 지금 영역에 이제 이게 평가되는 장소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치에 예. 위치적으로 반대죠. 그러니까 소리터 있는 쪽으로 가는 걸 반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 보고서나 이런 거는 이제 소리터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용역 검토된 방향이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거기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해서 또 시키고 많이 저희가 이렇게 설명에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이치가 이제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이때 이제 한쪽이 반대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 못 하나? 저희가 한쪽에 저게 반대가 끝까지 반대로 갈 것 같지 않고 제가 그쪽에 농악보조연도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한 얘기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 수리터는 당초에 농악마을로 계획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 당시에 농악보존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농악마을을 조성을 하고 수리터 건물 내에도 이제 지금 민영을 쓰고 있는 실내 연습장도 또한 농악에 맞춰서 실내 연습장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런 모든 재반 여건상 농악 보존회가 오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한국 소리터가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는 농악마을이었고요. 지형이 홀이라는 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한국 소리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형이 홀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 거기가 우리 평택농악이 국가문화재, 평택민요와 경기도 문화재를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악마을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죠. 이름만 바뀐 거지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관 문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좀 반대하고 있는 건지 시가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수관을 이거 여기 짓고 이거 여기 짓고 이럴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으면 전수관이 아니라 각각의 연습실 정도로 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한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평택농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물론 팽성에서 평택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게 평택 횡단도로가 뚫리면 팽성에서 소리터까지는 10분도 안 걸려요. 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묵살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잘 이제 수렴해보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결국에는 이 전수관을 빠르게 좀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못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건 시의 능력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수관에서 농악 전수관에서 그쪽으로 안 가겠다는 건 어떤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평택농악은 다른 발생지가 이제 우리 평성 이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횡단 도로를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접근성의 문제는 지금 현상에서 문제지 장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래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이제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평택농악이지 우리가 이제 평성농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농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택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팽성 쪽이 더 가까워요. 예. 물론 뭐 서부 쪽에서 오기는 좀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시 끝에서 뭐 서부 저쪽 소리터까지 가는 건 접근성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간다면 없어요. 그 문제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거기서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 평택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될 때 너무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 활용도도 없고. 앞으로 이제 미군들이 다 내려오고 이쪽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분들이 가시지 않는다는데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타당성이라는 게 꼭 그쪽으로 가야만 타당성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디가 용이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소리터 쪽이라 뭐 그쪽으로만 몰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전수관에 대해서 아니 좀 이따. 아니 요것만 연결이 돼가지고 아니 잠깐. 조금 더 이따 기회 드릴게요. 이제 이래도 대답하고 저래도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그쪽 그 농악보존에서 이제 간담회 때 제시했던 방안에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또 이용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다 그러거든요. 이게 전수와 교육과는 이제 한 군데로 집계를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이제 정체성을 잡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을 폐쇄가 아니라 활용 방안을 뭐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렇게 말씀드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수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택농악이 그 팽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향후에 그게 전수관이 진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예. 전수관이라는 건 그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자꾸 얘기하면 소리도 잘못 찐 거예요. 거기를 왜 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도 평택농악, 평택민요, 거북놀이 다 공연을 상설 공연, 정규 공연 다 해요. 네? 그럼 왜 거기서? 단지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한국 소리터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됐던 것도 농악마을이라고 해서 평택농악을 전제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는 연습은 어디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전수관은 연습실을 이용하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하자,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역 주는 거예요. 어디가 타당한 건지, 어떻게 했을 때 그 전수관이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죠. 용역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랬을 때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엔 동의 못하겠다. 이러면 왜 동의 안 하는지 그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은 뭔지를 만들어내는 게 시가 능력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조성근 과장님이 청팽성읍장으로 계실 때였나? 거기에 그 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그 내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장소도 넓고 또 이제 해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전수관을 갖다가 유치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또 이제 바로 부대 옆이고 이래가지고 또 좀 한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농악 공연도 좀 하고 그쪽으로 이제 그 정문이 들어서잖아요. 그 동천리 그 게이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평공리에 있는 거를 좀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 과장님인가한테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뭐 논의조차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요번 네. 그 이제 용역 과제 지금 그 대상지가 이제 한 10여 군데가 되는데 그 10여 군데 되는 그 대상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여기 내리관광지 입지거든요. 다 같이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 아까 말씀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단체장들하고 전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 거론이 안 되니까 제가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 전수교육관뿐이 아니라 평택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실상 위치가 다양하게 거론돼서 어디 할 거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최종 고덕 신도시의 중앙공원인데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이 무형문화의 전수교육관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최종 소리터가 있는 데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거론 안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내리공원도 얘기가 될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다양하게 나온 거지.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거면 그 용역은 잘못된 거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다만 이제 그 반대하고 동의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여기 와라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세워가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해라 그러면은 용역을 또 해내는 얘기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그쪽에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동의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는 거라고. 누구 말이 맞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추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축제 같은 경우를 하면 그것을 누가 맡아요? 저기 그 주관단체요. 네. 저희가 이게 축제 그 예술 행사의 성격에 맞는 단체로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간이 바로 맡으라고 보통 이제 문화원이나 예총이 맡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련 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행사 사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지난번에 평택구 풍화제에 몰피 축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네.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 행사를 평택 예총에 줬다. 이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던 예술 단체들이 있어요. 가령 뭐 지난번 문제됐던 거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문제가 있죠. 교향악단을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에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것은 또 입맛에 따라서는 하지 말고 딴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입맛에 따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입맛에 따라 해야지 왜 그건 또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저기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직접 시에서 주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 대행할 때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총 또는 문화원에 주로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줄 때도 일정하게 이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었으니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 룰에 있는 문제를 벗어나면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38조) 관광단지 활성화인데요. 이것은 관광지 조성은 신성장 전략국에서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만 유지관리를 문예관광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관광단지에 대해서 여기에 뭐 모래톱공원을 정비한다, 뭐 수변테크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한다, 뭐 화장실 교체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사실상 흔적이 잘 안 남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제일로 시급한 게 뭐예요? 관광단지 조성되기 전에 정말 시급한 거는 임시주차장이요. 그 임시주차장은 우리가 시유지 잔뜩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 신성형 전략국에서 보고한 거 보면 시유지가 재산 가치는 750억 정도 된대요. 엄청난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임시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시유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오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차를 데 없다 그래요. 특히 물빛축제나 뭐 무슨 큰 행사하면 뭐 대란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워, 나갈 때 이 복잡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관 부서가 문예관과가 아니지만 해당 부서들하고 좀 그 문제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관련 부서하고 저희 조성계획서 관련돼서 신성장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완전히 지금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완전히 조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임시로 주차장을 뭐 예를 들어서 사립구설 정도만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행사 한번 하면은 교행이 다 아시다시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리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예, 신성장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는데 계속 그런 건 안 하면서 뭐 접근성이 없느니 뭐 가면은 뭐 어렵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41쪽에 홈페이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양호해졌겠지만 지금도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좀 불편하던데.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 개편전과 개편으로 달라진 점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는 그 미국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 보급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접속자도 이제 12%나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노약자 정보 소유계층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인증 마크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또 따로 했습니다. 글씨 크기도 좀 크게 어떻게 했습니다. 잘 보이도록 했고 그래서 20% 증가했는 거 나와 있습니다. 문예관 지난번 그 연습실인가? 네. 잘 조치를 해줬는데 뒷말이 있어서 좀 개운치 않네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다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그냥 정말 알레르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뭐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알아서 해주면 그런 문제 없는데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그 잘해고도 저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뒤에 가서 그렇게 왜 의원한테 얘기했냐는 둥, 뭐 어쨌냐는 둥, 이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회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기왕에 한 거면 한 거고, 아니, 그거 뭐 거기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제가 가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마치 그걸 의원한테 뭐 고자질했다는 둥 해가지고 뒤에서 그냥 그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이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마치 뭐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그 민원인한테 그냥 그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왜 했냐는 둥 뭐 이렇게 협박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의원들은 무슨 뭐 벌레 취급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그러면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서 했던지 그러면 네?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 사항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시민과의 대화 때 기껏 시민과의 대화에서 의견 내라래죠. 내면은 그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온갖 협박하고만 하면서 그걸 왜 거기다 얘기했냐는 동 뭐 별소리 다 해요. 이미 드러날 건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총무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우리 평택시 현실이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시민과는 왜 해요 그러면? 자 마치고. 네. 다른 네. 박하는 의원님. 박한호 의원입니다. 그 35쪽을 보면 그 우리가 향교 또 객사 등을 활용해가지고 체험 활동을 좀 한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향교 활용한 체험 활동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향교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교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택 향교 활용한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진이향교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이향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역사 체험이라든가 그 이제 예절 교육이라든가 한복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평택 향교는 저희가 활용을 못한 이유는 향교 자단에서 향교의 그 훼손을 우려해서 활용 그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객사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객사 프로그램 저희가 그 우리 저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이 아니라 9월달에 망골레 행사를 했거든요. 그 또한 그 객사를 활용한 연주회를 또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객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전에 교육기관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모셔두고 지키는 용도로만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평택 향교 쪽에서 좀 잘 설득을 하고 인센티브를 좀 줄 게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해서 체험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옛날에도 뭐 그런데 객사나 향교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잠을 자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사찰의 템플스테이처럼 이런 데도 뭐 1박 2일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보면 훨씬 좀 그 고유의 특성을 좀 살린 그런 체험 활동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문화재를
어떤 시설 건물 건축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교육 활동을 했던 곳이라면 이 채용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입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같이 연결해서 향토사, 뭐 평택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이제 내년부터 하잖아요. 예. 그 전에 실크로드 이야기도 좀 있었고, 원효대사가 걸어온 길,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관련한 것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이제 기왕에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그 걷는 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발굴을 좀 해서 체험 활동으로 좀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이제 예술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술단체와 예술동아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저기 말씀하신 예술 단체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예술 지부별 예술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예총산에 8개 지부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단체를 저희가 그 시에서 때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장래별 예술단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아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민간 예술단체의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행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들이 자꾸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것을 좀 재단으로 해서 종합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나요? 현재 큰 도시는 그 재단이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 지역도 평택시 저희 지역도 지금 당장은 현재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의 우리끼리의 실무 부서 담당자들 의견은 이제는 우리도 이제 문화재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왜 여러 가지 재단이 꼭 필요할 이유가 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전 인지를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딱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예.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좀 모으고 그래서 서로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그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2, 3년에 걸쳐서 좀 계획을 좀 짜고 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박물관도 현재 건립할 계획이고 해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내에는 우리도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논의, 추진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보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동아리가 보면 문화예술 동아리도 있지만 평생학습 동아리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좀 지원이 가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요. 저희가 7월 달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문화예술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게 지원 저희가 단체가 금년도에 63개 단체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1월 달에 저희한테 신청됐던 단체는 72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9개 단체는 제출을 시키고 63개 단체에 대해서 2억의 차원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아리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약간 평생학습인 것 같기도 하고 문화예술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는 경계도 그 있죠. 저기 그 단체가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된 단체만 저희 거에서 이렇게 지원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평생학습으로 신청할 건지 문화예술로 신청할 건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 순수한 문화예술 단체로 등록된 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하면 뭐 정식 등록 절차가 아직 안 된 그 전 단계들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런 단체는 먼저 안 되고요. 다들 다 등록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예. 그거는 다 등록이 된 단체지. 그래서 그 동아리들 문화예술 쪽의 동아리들에 대한 좀 지원 좀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문화예술 동아리들 쪽에서의 목소리는 이제 그런 거죠. 이 문화예술 단체 예총 8개 지부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큰 돈이 가고 이 동아리들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돈이 오는 거 아니냐. 그 행사의 규모나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제 그런 지적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이라면 어쨌든 뭐 예총에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전문성, 프로다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동아리보다 훨씬 나은 질적으로 나은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들이 볼 때 뭐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는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주고 동아리에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문화재단에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뭐 시티 투어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시티 투어를 그 우리 시가 계속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입주하는 추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로서 이 시티 투어를 좀 어떻게 좀 더 확대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금년도에 저희가 23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참여자들한테 10,000원을 받고 저희가 그 각종 지원을 이렇게 해서 시티 투어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시티 투어를 더 이렇게 또 확대해서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티 투어도 이게 그 코스를 두세가 이제 좀 나눠가지고 우리 시 내부 시민들을 위한 시티 투어도 있지만 또 뭐 미군 장병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아산 정도까지 연계해서 평택에서 출발해서 평택 들르고 아산 갔다 오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 평택 아산 당진 뭐 상생할 때도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데 일단 그 관광 분야부터 큰 인프라가 들지 않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시티 투어 형식으로 해서 평택 아산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코스를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코스를 좀 만들고 계절별로 대상을 좀 다르게 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가자들한테 홍보를 좀 하면 이 시티 투어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아 의원님. 아까 뭐 지령은 2040은 18페이지에 2017년도 전략적 예산 편성 해가지고 우리 2016년도 국도비 추진 확보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죠. 네. 우리 국도비 신청하고 우리가 또 평택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해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사안인데
각 실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나, 얘기를 해놔요.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 예산이 한 330여 건이 됩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기도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국별로 회의를 좀 계속 수시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은 몇 건이 중요한 국비 사업이 있다 하는 걸 계속 저희들 국별로 회의를 해요. 해가지고 그 국에서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재부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런 거를 잘 저희들끼리 공유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담당 부서는 행정자치부에 갔다가 기재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국비가 저희가 2,900억 정도를 올해 지금 내년에 좀 필요한 건데 현재 한 2,000억 가까이 좀 확보를 어느 정도 좀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필요한 사업에 연차적으로 내놓잖아요. 국비는 예, 의무적으로 내놓는 사업들이 거의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 예, 그런 거 사업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필요한 평택시에 필요한 사업을 좀 우리도 각 국에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예? 요청할 사안, 도에다 요청할 사안, 예, 근데 국가에다 요청할 사안을 같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연대해 나가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 가서 따올 수 있어요? 예. 국장님 이렇게 끝발이 좋으신가? 개인적으로는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맥과 그 주위의 여건을 좀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면은 우리 평택시 자원이 근데 이런 인맥도 좀 중요시 얘기해서 좀 우리가 개발해놔야 된다. 아 유일로 그 경제부 저기도 평택시 출신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찾아가 인사도 하고 그는 물론 이제 시장님이 해주셔야겠지만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그냥 자꾸 그냥 기본적인 거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서 좀 확보를 다른 거 좀 필요한 확보를 좀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예. 좀 부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들도 얘기해요. 필요한 사업 같은 거 국도시의원, 국도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물론 이제 당이 틀려서 좀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사항은 공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2017년도 자동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예산, 예? 예. 도비 내려오는 예산, 이건 뭐 특별해서 내려오는 예산 좀 한보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 설계서 지금 2016년 1월부터 17년 3월까지인데 포수무, 도곡리하고 원평동 5통, 6통 마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예산 저번에 내려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이게. 그래서 말씀드려요. 예산은 이제 올해 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요. 예.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려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설계가 두 번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도래됐습니다. 근데 업체가 왜 저희가 참여 안 이제 하죠? 용역비 산정을 했는데요. 네. 아마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용역비가 적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요. 유찰이 입찰 업체가 없어갖고 좀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은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예, 돼갖고 지금 한 12월 중에 아마 기본 설계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죠?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돼요. 내년도 12월까지? 아니
상반기 정도. 상반기? 예. 도금리도 해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이. 네. 도비는 저번에 같이 신청했는데 도비는 대시됐나? 예, 왜냐면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 자체 아니 전에 그 공무원은 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서정동에 지금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지금 물론 이제 목표액도 물론 세워서 잘 했어요. 뭐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해가지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한 게 그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그 도주간이라 해서요. 그룹별로 이제 그 재정 규모에 따라서 세 겹으로 나눠서 이제 그 연말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다음 연도 그 2월경에 종합평가 징수율이 몇 프로 거뒀느냐, 총 2월액에 대해서 몇 프로 거뒀느냐, 그 다음에 그 다른 사항, 그 공매를 몇 프로 했고, 그 다음에 압류를 몇 프로 했고, 여러 가지 한 20개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 중에서 저희가 잘해가 치우수를 받은 겁니다. 아, 우리 시에 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1위를 한 거죠. 도에서요? 네.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도 노력상을 수상했는데 네, 요것은 이제 그 체납세하고 관계없이 나머지 사항, 그 세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노력상을 받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체납액 최소화 추진했는데 우리 평택시 체납액이 한 관연도가 현재 그 620억이고 그다음에 그 현연도가 340억이고 총한 965. 네, 960억 가량.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체납을 좀 찾아낼까요? 그래서 그 대충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30%를 잡고 한 300억씩 이제 저기 했는데 올해도 이거 저희가 보면 300억 다 촉발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받은 것이 그 280억을 받아냈기 때문에 9월까지 초반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목표 대비 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경기도에서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1, 2위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두 하지만 좋습니다. 오늘 조금 좀 해주시죠. 네. 35페이지 지역 문화재 활용 및 관광자원 추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택 농악하고 민요공연, 정기 상설 했잖아요. 예. 제가 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올해는 좀 다녀봤어요. 근데 그 공연 내용은 다 좋고 멋있어요. 다 좋아요. 뭐 한번 본 사람들은 뭐 여기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거기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접근성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년도에는 그 무형문화재 축제 있죠? 네, 아니 진짜 좋아요. 그 보기도 네. 좋고 막 그런데 거북놀이도 그러고 거북놀이도 봤어요 다. 근데 그냥 거북놀이만 자체만 하더라고. 자체 거기서 그런 걸 너무 아까워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시내 도심지로 끌어내서 만들어낼 수 없나? 예, 저희가 자기 돈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장소를 좀 공연 장소를 내년도에 좀 다변화시켜서 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연구에 너무 아까워. 이 진짜 시민들이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데 다른 날 좀 평일 그리고 또 겹치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같이 여기 거북놀이 뭐 걔들 그분들이 뭐 정기 공연을 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서로들 또 관중들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 한계가 있는데 뭘 서로 뺏어가면 뭐했고 그 사람이지. 이런 거는 좀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을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50페이지)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현재 우리가 좀 관제센터를 좀 운영해서 좀 종합적으로 예. 좀 잘 되고 있는 거라서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 그런지 좋은데 지금 거기에 그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많이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일반 시민 외에도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대상을 많이 확대했고요. 또 외국인, 또 저기 또 교포 이런 분들, 또 저 육군 저기 미군들 대상으로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그 시간과 그 날짜를 좀 다변화시켜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면은 시민들을 많이 참여해야 되냐면 이걸 보물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안전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그 관제탑에 거기 그 시스템 돌아가는 걸 보고 실제로 시민들이나 그 사고자들, 사고 유형자들이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어디서 꼼짝 못하겠구나 이런 거를 의식시켜줘야 된다 이거지. 나는 이런 걸 활성화해서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읍면동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경 가게끔 의무적으로 한번 했었죠 한번. 지금도 읍면동에서는 계속 그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 아유 어디 가서 무슨 뭐 오줌도 못 넣겠다는 거예요. 현장 보면은 불법 행위를 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시스템이 좋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방금 CCTV 설치하는 거를 농촌에는 거의 다뤘는지 제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가 달려있는지 농촌. 네. 지금 그 저희가 CCTV가 저희가 한 1,800대가 있는데요. 전체. 예, 방범만 한 1,8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00여 개소 정도는 이제 읍면에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동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도 일단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읍면 지역 중에 시골 마을 지역 중에 혹시 CCTV가 없는 데는 우선 저기 신청하라고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아 그럼 여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니 이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반영시킨다. 예, 우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 그러면은 보통 한 해에 몇 군데 정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예산에 따라 틀린데 보통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데 한 1,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약 한 88대 정도 예산이 좀 확보돼. 제가 이제 자연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대도 없는 데가 아직 많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출입로하고 마을 들어가는 출입로하고 또 이제 나가는 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해져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에는 또 이쪽 들어가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나 이걸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오는 대로 번역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물론 뭐 한 면에 뭐 한 50개 그렇게 해도 뭐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니 시골 마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씩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하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을별로 하나씩은 정면에다 다뤄주기로. 왜 시골에는 애써 농사 짓고 그래서 이 간혹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농작물 훔쳐간다든가. 그래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다뤄줘야 된다. 예, 그거 한번 저기 읍면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읍면동에도 시골 마을에 달리는데도
그게 아까 정영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또 그게 좋으니까 정면으로 해서 사진이 안 찍히면 후면에도 다뤄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안 달린 데가 우선적으로 먼저 다뤄줘야 된다. 하나씩은 기본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내년에 예, 그거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예. 추진해 주시고 그 아까 얘기한 체험하는 거 네. 반대센터 그 운영을 좀 확대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영상 시스템을 보면은 누구든 다 그래요. 어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이렇게 보면 위에 천장을 봐요. 시스템이 달렸나 안 달렸나. 그러니까 잘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봄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